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들어 주변이 조금 조용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먼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자리를 함께하던 사람이 슬며시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모임에 나가면 예전처럼 살갑게 반겨주는 얼굴이 줄어들고 대화가 어딘가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문득 전화기를 들었는데 정작 연락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탓이려니, 다들 바쁜 탓이려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이 쌓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따끔한 말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달콤한 위로만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온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때로는 나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원인이 세상 탓, 상대방 탓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거나 체념하거나 혼자 사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어느 가을날 오후 찻집 한편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찻잔은 이미 다 비어 있었고 그분은 손끝으로 잔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함 뒤에는 서운함이 있었고 서운함 뒤에는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이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맨 아래에는 스스로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어떤 습관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이 바로 그 습관입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습관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밀어내는지, 함께 있고 나서 상대방이 가벼워지는지 무거워지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어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5가지 신호들에 대해. 관계는 운이 아닙니다. 관계는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나쁜 습관은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밀어낼 때 대부분은 손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밀어냄은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눈빛 하나, 한숨 한 번, 그리고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로.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그 말에 상처를 받았는데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악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평소처럼 말했다는 것, 그 말투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 제가 아는 분 중에 정순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주변에 못되게 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점심을 함께 먹자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퇴근 후 모임에서도 자신만 빠진 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데 요즘 사람들이 왜 이리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온도입니다. 정순 씨가 동료에게 자주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이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을 매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는 가볍지만 날마다 한 개씩 쌓이면 어느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정순 씨 곁을 떠난 것은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딘가 작아지는 느낌,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쌓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작게 만드는 자리에는 결국 발길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투는 어디서 잘못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첫 번째는 공감보다 조언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됐지로 시작하는 말. 상대는 위로를 원했는데 나는 해결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엇갈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농담 뒤에 진심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냥 농담이에요 라고 웃어넘기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비교나 평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담이 쌓이면 상대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제 또 그런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순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군요. 몰랐어요. 정말로.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말투를 처음으로 밖에서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언제나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내 안에서 이미 반박문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경험담을 꺼내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말투를 바꾸는 일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분이 조금 가벼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시간을 보낼 때 그 에너지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다. 만나고 나서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조용하게 후자의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제가 아는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하나둘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만남의 패턴이 늘 비슷했습니다. 만나면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친구들은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억울하셨습니다. 자신은 오랜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털어놓는 것과 쏟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털어놓는 사람은 상대도 숨을 쉴 공간을 남겨둡니다. 쏟아내는 사람은 상대의 공간까지 가득 채워버립니다. 상대는 그 무게를 받아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는 날이 옵니다. 불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힘든 마음을 나누는 것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늘 한쪽으로만 흐를 때입니다.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내가 억울하다는 이야기,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계속된다면 상대는 어느 순간 이 관계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상대에게 묻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전화하고 내 감정을 다독여줄 사람을 늘 그 한 사람에게서 찾는 것. 처음에는 상대도 기꺼이 응합니다. 믿고 의지해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상대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관계가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나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내 이야기를 쏟아내기 전에 상대의 안부를 먼저 묻게 되고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오늘 있었던 작은 좋은 일 하나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무겁게 시작한 대화도 웃음 한 번으로 가볍게 마무리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은 자신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가장 단순한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사람이 떠날 때는 대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고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일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남겨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들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조용히 반복되는 5가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내 이야기만 합니다. 대화를 돌이켜보면 내가 말한 시간과 상대가 말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대가 무언가를 꺼내려는 순간 내 경험이 먼저 떠올라 내 이야기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머뭅니다. 반대로 늘 말하는 쪽이 나 혼자라는 느낌이 쌓이면 상대는 이 관계에서 자신이 청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청중으로만 남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상대가 꺼냈던 걱정, 힘들다고 했던 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던 소식. 다음에 만났을 때 그것을 먼저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매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한다면 상대는 서서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세 번째 신호. 연락은 필요할 때만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이 있을 때,
정보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안부를 묻는 연락은 없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상대도 기꺼이 응합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도구로 쓰이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 예전 모습으로만 상대를 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오래된 사람일수록 예전의 그 모습으로만 바라보려 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은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결국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이 쌓이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사과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말이 조금 거칠게 나왔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무심코 상대의 마음을 건드린 순간들.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늘 내가 참거나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 불균형이 오래되면 상대는 이 관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존심이 관계보다 커지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닫힙니다. 다섯 가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자책의 목록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은 점검의 목록입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듯 내 관계의 습관을 들여다보는 것은 나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질문 앞에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봅니다. 말의 온도가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있고 나서 상대방의 어깨가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보이지 않는 다섯 가지 신호들, 기억하지 않는 것,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 사과하지 않는 것, 그 습관들이 조용히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도 들여다봤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무거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초반의 남성분으로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락이 끊긴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조용히 저려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다음 날 아침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별말 없이 그냥 안부 한마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연락하려고 했었다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처럼 가느다란 연결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을 먼저 잡아당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체면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났다는 것이 영영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달라지면 곁의 공기도 달라집니다. 말의 온도가 조금 따뜻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조금 더 오래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자리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만나고 나서 상대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이 자리를 찾아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오래 연락하지 않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보내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이유 없이 그냥. 그 한마디가 잠들어 있던 관계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노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날마다 조금씩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가꿈을 시작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